여기는 인도의 라자스탄에 있는 우다이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게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좀 너무 더워요. 38도입니다. 햇빛에 나가면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행을 시작한 지 약 지금 한 달 하고 이제 2달 돼가죠. 인도 여행은 이번이 2번째고 총 기간을 합치면은 한 3개월 좀 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요즘 한국에서 유튜브를 보면은 그 인도에 대해서 인도 여행은 뭐 가면은 무조건 강간당한다, 뭐 치안이 엄청 안 좋다, 뭐 죽는다, 이런 안 좋은 얘기들로 좀 조회수를 올리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아무래도 자극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과장돼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렴풋이 뉴스 몇 개만 가지고 부풀리는 경향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도 여행을 하고 있는 저나 다른 여행자분을 만나도 사실 뭐 인도를 여행하고 있는 다른 여행자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은 뭐 뭔 상관이야, 내가 좋으면 그만이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가 많더라고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사실된 얘기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조금 이제 인도를 와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보고서는 너무 호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느낀 인도에 대한 장단점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도 여행을 하면서 느낀 단점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도인들이 굉장히 프렌들리합니다. 이 프렌들리한 것과 친절한 것, 카인드와는 좀 차이가 있죠. 말 한번 걸어보려고 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하고, 저희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 미국 어디 나라든 간에 외국인을 보면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인도 어딜 가나 이 넓은 땅덩어리에 인도 사람이 없는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빠니보틀은 외국인 한 명이겠지만 저한테는 어디 갈 때마다 와서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또 이제 물어보죠. 바로 사우스냐 노스냐. 사우스라고 하면 사진 찍자, 뭐 무슨 일을 하냐, 왜 왔냐, 인도 얼마나 여행하냐. 처음 한 일주일, 2주일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현지인과 대할 수 있다는 기회가 이렇게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패턴. 왜 어느 날은 그런 날도 있잖아요. 조금 쉬고 싶어, 내가 뭐 가령 이런 데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색에 잠기고 싶은데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어디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냐. 더 힘든 거 뭐냐, 그 사람들이 악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나쁜 마음으로 뭐 저한테 뭐 사기를 치려고 와서 그러는 거면 화라도 내겠어요. 절대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에 외국인이 신기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99%니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더 힘들어요, 그게 진짜. 아무튼 그런 과도한 프렌들리, 나중에는 이제 그 호객행위와 그런 프렌들리함을 제가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점이 참 인도 여행할 때 굉장히 서로 힘들고.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단점은 그런 과도한 프렌들리함.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 지형이죠. 너무 크고,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장점이 될 수 있는 건데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루트 짜는데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형 문제 또 빠질 수 없는 게 날씨죠. 날씨가 지금 여기도 38도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그 동남아에 막 습하고 더워서 막 그런 날씨가 아니라 정말 그 햇볕이 나가면 건조해서 막 타 죽을 것 같은. 아무튼 그런 인도의 지형, 너무 크고 약간 혹독한 날씨, 이런 것들이 여행할 때 조금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는 인도인들의 매너입니다.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느낀 바를 주관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일단은 주로 이 문제는 지하철이라던가 아니면 극장, 뭐 호스텔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느낀 거는 도미토리는 이제 한 번에 한 뭐 4명, 8명이 쓰는 방이잖아요. 당연히 새벽 1시, 2시에는 모두가 자고 있고 조용히 해야 될 타이밍인데 새벽 1시, 2시에 그냥 전화를 받아버립니다. 일단 진동도 아니에요, 무음도 아니고 진동도 아니에요. 벨소리가 그냥 울리고, 그러면은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조용히. 정말 급한 전화일 수도 있잖아요. 헬로우,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큰 소리로 말해요. 새벽 1시에 2시에. 황당한 거죠. 저는 처음에는 그 한 사람만 쟤는 진짜 매너가 너무 없다, 이상한 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주, 3주 지내 보니까 모든 인도 여행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어떤 악의가 있어서 나는 다 쌩까고 내 갈 길 간다, 마이웨이가 아니라 인도 문화 자체가 그렇게 그냥 남의 눈치 안 보는 문화인 것 같아요. 뭐 극장에서도 그랬고 뭐 지하철 이런 데서도 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누군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거나 손으로 건드리거나 툭툭 치는 문제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만약에 모르는 남자 둘이 그런다면
정말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싸움이 충분히 날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싸우면 안 되지만 말싸움에 붙을 수도 있는데, 인도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빨리 쳐다보고, 근데 뭐 솔직히 쳐다볼 수는 있죠. 뭐 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손으로 만지거나 툭툭 치거나 사람들 잘 때 그냥 매너 없이 전화 받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인으로서 여행하기에 쉽지 않은 문화인 건 사실이죠.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맞아. 그런 것도 있죠. 도로 건널 때 그 클래시를 울리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클래시를 울려대면 약간 재수없게 들리기도 하고, 여기는 나 여기 있다, 나 지나간다, 약간 이런 의미예요. 공격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듣기에는 굉장히 그게 거슬려요. 지금 여행에서도 한 달이 겨우 지나야 이제는 익숙해졌는데, 근데 이게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여행을 다녀보니까 그 클렉션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있고 굉장히 민감한 나라가 있어요. 이제 태국이나 한국,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이 조금 클렉션을 울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편이죠. 정말 이거를 울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누르지 않는 나라들이 있고, 반면에 빵빵거리는 게 어떤 주의의 의미로 그냥 나쁜 의도 없이 울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인도가 그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면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단점은 어떤 인도인들의 매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한국과의 차이점, 그런 게 한국인으로서 여행하기 좀 힘들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요거는 짧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음식이요. 저는 안 맞습니다. 그 라시랑 짜이 말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맛없어요. 그 마살라가 들어간 음식들은 저는 다 별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견해이고, 인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외국인들을 꽤 많이 봤고, 근데 한국인 분들은 한 열에 7명 정도는 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한국인으로서 약간 안 맞는 거니까. 뭐 마지막으로는 인도에만 있는 특이한 건데, 이거는 인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인도를 여행하는 한국인 여행자들이에요. 이게 뭐냐, 인도를 여행하는 한국인 전부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볼 때 5 중 하나는 인도 꼰대예요. 그게 뭐냐, 인도가 아무래도 좀 유명세가 있잖아요. 그 인도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인식이 굉장히 힘들고 특이하고 막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뭐 어떤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인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갔다 온 사람들은 나 인도 갔다 왔어, 나 이렇게 대단한 거 갔다 왔어. 전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제가 만난 인도 여행자분들, 또 인도 여행을 마쳤던 5명 중에 1명 꼴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남녀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남자면은 남자인 대로 자랑하고, 여자면 또 여자 혼자 갔다 왔다고 그것도 자랑하고, 약간 자기가 위험한 거 대단한 곳에 갔다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제 제가 인도 여행을 오게 된 계기도 어떤 그런 건데, 처음 만난 인도 꼰대가 일단 태국이었었어요. 저는 태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인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국에 대한 어떤 음식, 태국에 대한 장점, 태국에 대한 어떤 여행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인도 꼰대, 그때 아저씨였는데 한 39, 40 정도 된 아저씨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인도 얘기를 하면서, 태국 길거리 중에 뭐 까오산로드 이런 데는 조금 더럽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도를 가봐야 된다, 인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 그건 인도가 또 그걸부터 시작해서 인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곳에 갔다 왔는지를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근데 이건 다르죠. 이건 유튜브니까 이건 나 지금 얘기를 해야 돼, 누군가한테. 카메라한테도 여러분도 지금 제 얘기를 들으려고 오니까 저는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저희는 지금 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태국에 있었고, 심지어 태국의 문화, 태국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도 얘기를 꺼내면서 인도만큼 대단한 곳이 없는데 왜 태국 가지고 호들갑이냐, 이런 마인드죠. 그러니까 자기가 갔다 온 여행지 말고는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도 꼰대들은. 저는 그때가 처음으로 보고, 그 이후에도 너무 많이 봤어요. 인도에서도 보고, 뭐 인도 밖에서도 보고, 그 인도 꼰대들. 원래 그런 사람이 인도 여행을 하는 건지, 인도 여행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나는 정말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뭐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죠. 이거 인도 이런 거 더럽더라,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남의 여행지를 무시하는 거, 그 인도라 그 주변 막 스리랑카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데 가야 돼. 남들이 안 가는 막 스리랑카, 막 방글라데시, 뭐 그거 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들을 무시하는 게 문제지.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최고의 인도 여행 단점은 인도 꼰대를 만나는 것과, 나도 인도 꼰대가 될 수 있다. 이제 단점을 말했으니까 길다. 장점도 한번 말해봐야겠죠. 장점이 없었다면 제가 다시 인도를 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땅만 큰 게 아니라 넘쳐요. 차고 넘쳐 흘려요. 제가 옛날에 한 4, 5년 전에 남미 여행을 했었는데,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이쪽도
뭐 페루 이런 쪽도 볼 거 많은데 땅이 크잖아요. 인도만큼 크죠 거기도. 근데 거기는 사실 볼 게 딱딱딱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메인 볼거리와 메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들 이렇게 보조로 몇 개 있고, 그 중간에는 사람도 없거니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사막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돼요. 거기는 볼 게 없어요. 근데 인도는 사람 없는 곳이 없고 어딜 가나 사원이 있고 어딜 가나 성이 있고 어딜 가나 볼거리가 있습니다. 자연환경, 뭐 문화, 사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사원을 안 봐요. 지겨워요 이 사원은. 어딜 가나 있어요. 숙소를 가도 이 조그만 사원서부터 엄청나게 큰 사원부터 너무 볼거리가 많으니까 외국인 여행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도는 40년을 여행 와도 다 못 본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너무 큽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아니죠. 볼 게 많다는 건 장점이죠. 그리고 그 볼거리들이 굉장히 이국적이죠. 그러니까 뭐 한국인들이 주로 여행 가는 동남아나 일본, 뭐 유럽, 미국 이런 데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보기 드문 어떤 건축 양식이나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가 잘 통해요. 이거는 영국의 식민 지배도 있었거니와 인도인들이 물론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제 개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관광지 이런 데 가면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본 한국말을 잘하는 인도인들이 꽤 있거든요. 정말 너무 잘해요. 뭐 안녕하세요, 나 밥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뭐 한국에 갔다 왔어요? 뭐 한국에서 일해봤어요? 아니래요. 한국에 안 와봤대. 너무 잘합니다. 전부 그냥 관광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는 한국어예요. 대단한 거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많고 잘 통하고, 또 오히려 영어 원어민보다 그 발음 이런 게 또박또박 하니까 한국인으로서 약간 좀 더 듣기 쉬워요. 영어가 꽤 잘 통하기 때문에 여행하기 굉장히 쉽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는 물가가 쌉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밥 한 끼에 1,000원에서 뭐 3,000원 정도면 밥 먹을 수 있고, 물론 입맛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리스크입니다. 숙소도 약간 문바이 같은 곳은 약간 비쌌는데 다른 문바이를 제외한 다른 곳은 최저 3,000원. 제가 지금 묵고 있는 방이 에어컨이 없으면 3,000원, 에어컨이 있으면 4,500원이더라고요. 근데 시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베러지 한 5,000원에서 비싸봐야 10,000원 정도면 하루 숙박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특히 뭐 동남아, 라오스나 베트남, 태국도 싸긴 한데 관광지는 이 정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이 왜 4개밖에 안 되냐, 이 마지막 게 제일 크기 때문이죠. 제가 인도를 다시 온 이유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라고 지금 슬로건, 그게 인크레더블 인디아잖아요. 진짜 누가 지었는지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재밌습니다. 하루하루가 재밌어요. 호텔에만 처박혀 있는 게 아니면 밖에 나가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기고 추억이 진하게 남아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도를 아예 여행을 안 오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딱 여행을 했을 때 그냥 뭐 예쁘게 밥 먹고 이쁜 숙소에 자고 이게 끝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항상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여러 번 온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게 인도의 두 번째 여행을 온 이유겠죠. 이 부분은 구체적이진 않죠. 추상적이에요. 너한테 어떤 추억이 있었냐라고 물으면 지금 하나 콕 집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는데, 뭐 이번 여행에서도 그랬듯이 뭐 저번에 길을 잃어가지고 호수 위에 있는 그런 뭐 숙소에서 잠을 자본다든가, 뭐 예상치 못하게 병원에 가본다든가,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2년 전에는 훨씬 더 재밌고 추억에 많은 남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저만 알고 이 사진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제 여행에 관해서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을 유튜브를 병행하면서 이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그게 저번 여행에는 막 기차 놓칠 뻔해가지고 막 같이 일행이랑 뛰어가지고 기차 달리는 기차에 막 뛰어서 타고 잘못 타가지고 꼴등칸 타보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 정말 많았는데 그때 영상으로 찍었으면 정말 지금 유튜브 하는 것보다 거짓말 안 치고 3배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요번 여행은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는 일이 많이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안 일어난 건 아닌데 횟수가 좀 적네요. 생각보다. 이게 좀 아쉬운데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인도 여행은 제가 누구에게도 추천도 할 수 없고 비추천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개인이 정해서 와야 될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는. 근데 만약에 오신다면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며칠만 좀 참으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 재밌는 게 내가 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뭐 호객이나 사기 이런 것들을 그냥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즐기면 추억에도 남고 재밌는 나라야. 하여간 인도란 나라는 애증의 나라죠. 재미도 있고. 아, 저 거슬려. 아직도 거슬려. 아무튼 그래서 이 인도 여행에 관한 장단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입 펴는 거는 좀 그만해야겠다. 좀 혀가 아프네요 지금. 안 그래도 더워가지고. 그 인도 여행 장단점은 여기까지 끝.